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에게 코카콜라는 여전히 재미없는 주식, 이미 다 오른 주식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다시 언급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이 회사는 혁신 기업도 아니고 AI 기업도 아닙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사라질 위기에 몰린 적이 없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코카콜라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왜 여전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넣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코카콜라는 어떤 투자 판단이 가능한 종목인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1892년에 설립된 글로벌 음료 기업으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은 단순한 음료 제조사가 아니라 브랜드와 레시피, 그리고 글로벌 유통망을 보유한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가 직접 음료를 만들어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코카콜라는 원액과 브랜드를 관리하고 전 세계의 보틀링 파트너들이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코카콜라는 설비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코카콜라 제로, 스프라이트, 판타 같은 탄산음료뿐 아니라 미니메이드, 파워에이드, 비타민워터, 코스타 커피, 스마트워터 등 비탄산 음료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카콜라의 CEO는 제임스 퀸시입니다. 그는 2017년부터 코카콜라의 CEO를 맡고 있으며, 전통적인 탄산음료 기업이던 코카콜라를 종합음료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퀸시 CEO의 경영 전략은 명확합니다. 덜 팔리는 브랜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카테고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취임 이후 코카콜라는 수백 개에 달하던 브랜드를 정리했고, 제로, 슈거, 스포츠 음료, 커피, 기능성 음료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왔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코카콜라의 시가총액은 약 3,135억 달러 수준으로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40위권 내외를 유지하는 메가캡 종목입니다. 이는 코카콜라가 단순히 음료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 파워와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코카콜라의 수익 구조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보틀러들에게 음료 원액을 판매하고 브랜드 사용료와 마케팅 구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원재료 가격 변동이나 물류 비용 상승에도 상대적으로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가격 인상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코카콜라는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이를 가장 잘 해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코카콜라의 기본적인 기업 구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숫자를 통해 코카콜라의 재무 상태와 실적, 그리고 경쟁사와의 차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코카콜라를 숫자로, 그리고 구조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성장주처럼 화려한 그래프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숫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왜 이 기업이 현금 창출 머신이라 불리는지 분명해집니다. 최근 몇 년간 코카콜라의 매출은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변수 속에서도 매출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코카콜라의 강점은 매출 규모 자체보다 구조에 있습니다. 원액 판매와 브랜드 로열티 중심의 모델 덕분에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일반 제조업과 달리 대규모 설비 투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이 꾸준히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금은 배당, 자사주 매입, 그리고 신사업 투자로 이어집니다. 코카콜라가 수십 년간 배당을 끊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코카콜라는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음에도 매출과 이익을 동시에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배경에는 가격 인상 전략이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원가 상승분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료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는 가격 인상 이후에도 판매량 감소가 제한적이었고, 신흥국 시장에서는 유통망 확장 효과가 더해지며 전반적인 실적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코카콜라의 최대 경쟁사는 단연 펩시코입니다. 두 회사는 종종 비슷한 기업으로 묶이지만 사업 구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음료에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반면 펩시코는 스낵과 식품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 차이는 경기 변동에 대한 반응에서도 드러납니다. 코카콜라는 음료 중심 구조 덕분에 마진과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이 높고, 펩시코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넓은 대신 원가와 물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코카콜라는 보다 전통적인 방어주 성격이 강하고, 펩시코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절충한 성격에 가깝습니다. 최근 코카콜라 관련 뉴스의 핵심 키워드는 제로 슈거 제품 확대, 신흥국 성장, 그리고 환율 영향입니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로 설탕 음료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코카콜라는 제로 슈거 라인업을 빠르게 확장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에서는 도시화와 소득 증가에 따라 음료 소비 자체가 늘어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성장 옵션으로 작용합니다. 환율은 단기적으로 실적 변동성을 만들 수 있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구조적인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코카콜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기대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급격한 성장보다는 꾸준한 실적과 배당을 통한 총수익률에 주목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즉, 코카콜라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종목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코카콜라를 숫자와 시장 시각으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기업을 단기, 중기, 장기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한 종목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너스로 꼭 짚고 가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과 코카콜라의 관계입니다.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를 단순히 오래 보유한 종목이 아니라 자신의 투자 철학이 가장 잘 작동한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1988년부터 코카콜라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약 9%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로 남아있습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기업을 핵심 포트폴리오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버핏이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버핏이 높이 평가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 둘째, 경기 사이클과 관계없이 현금을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구조. 셋째,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배당입니다. 실제로 버핏은 코카콜라 투자로 원금 대비 매우 높은 배당 수익률을 누리고 있으며, 이는 좋은 회사를 오래 보유하면 배당이 투자 수익이 된다는 그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1989년부터 2006년까지 코카콜라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며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버핏은 코카콜라 애호가로 유명합니다. 하루에 여러 캔의 코카콜라를 마신다는 일화는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역시 이러한 버핏의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해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며 긍정적인 브랜드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미담 때문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 투자는 이 기업이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구조적으로 작동해 온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투자 관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시점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의 시선으로 코카콜라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버핏이 처음 코카콜라에 투자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오늘날의 코카콜라는 외형상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주가가 아니라 현금 흐름과 배당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코카콜라 투자 원금 대비 현재 연간 배당만으로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핏이 말하는 시간이 만드는 복리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형태로 코카콜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카콜라 비싸지 않나요? 이 질문은 거의 모든 배당주 분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 기준으로는 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코카콜라는 항상 프리미엄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버핏의 관점에서 보면 이 회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종목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현재 주가는 향후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배당을 미리 가격에 반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차익 목적이라면 매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코카콜라는 그냥 배당주 아닌가요? 많은 투자자들이 코카콜라를 성장 없는 배당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코카콜라는 음료 회사라기보다 글로벌 브랜드와 유통망을 가진 플랫폼 기업에 가깝습니다. 신제품 개발보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어디서든 같은 가격 구조로 제품을 팔 수 있는 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격 결정력입니다. 원가가 오르더라도 소비자에게 일정 부분 전가할 수 있는 브랜드는 많지 않습니다. 코카콜라는 그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매출은 완만하지만 마진과 현금 흐름은 꾸준히 유지됩니다. 이 구조가 바로 배당의 원천입니다. 펩시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펩시코와 코카콜라는 자주 비교되지만 비즈니스 구조는 꽤 다릅니다. 펩시는 음료뿐 아니라 스낵, 식품 비중이 높아 사업 포트폴리오가 더 넓습니다. 반면 코카콜라는 음료에 훨씬 집중된 구조입니다. 이 차이는 투자 성향에서 갈립니다. 안정성과 순수 음료 브랜드 파워를 원한다면 코카콜라, 조금 더 높은 성장성과 사업 다각화를 원한다면 펩시가 맞을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선택한 이유 역시 명확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사업, 예측 가능한 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브랜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 구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코카콜라를 좋은 회사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종목인가라는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카콜라 비싸지 않나요? 단기적으로 보면 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코카콜라는 항상 프리미엄을 받는 종목이고 특히 시장이 불안할수록 이 프리미엄은 더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미엄은 성장 기대가 아니라 현금 흐름과 배당의 안정성에 대한 값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럼 언제 사는 게 맞을까요? 코카콜라는 타이밍을 맞춰서 한 번에 사는 종목이 아닙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나눠서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특히 시장이 과도하게 성장주에 쏠릴 때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구간이 코카콜라에게는 좋은 진입 기회가 됩니다. 배당은 정말 안전한가요? 코카콜라는 63년 연속 배당을 인상해온 배당왕 기업입니다. 2026년 기준 연간 배당금은 주당 2.04달러, 배당 수익률은 약 2.8%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배당 성향보다 배당을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 투자자에게도 의미가 있을까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력이 크지 않은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낮고 급등 재료가 자주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 급락 시 방어적 포지션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유효합니다. 중기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중기에서는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첫째는 가격 인상 이후에도 판매량이 유지되는지, 둘째는 제로 슈거와 비탄산 음료 비중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유지된다면 코카콜라는 중기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종목인가요? 장기적으로 코카콜라는 성장주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금과 배당으로 보답하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복리의 힘을 믿고
시장 전체를 오래 가져가려는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화려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존재감이 커지는 기업입니다. 빠른 수익을 원한다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줄 종목을 찾고 있다면 코카콜라는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입니다. 브랜드 중 하나를 투자 관점에서 차분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코카콜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유행은 바뀌지만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원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